안녕하세요. 우리들의 과거 역사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 네캉입니다. 내일이 8월 18일이죠. 여러분 혹시 76년 8월 18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지금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가지만 바로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난 날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시 이 만행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남북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죠. 핵실험은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실험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었고요. 남북관계는 타협을 모르고 적대적으로 변모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을 그렇게도 영웅시하고 대접해 줬건만 돌아온 것이라곤 소대가리란 말뿐인지 정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 이 8.18 사건의 전말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처럼 8.18 판문점 복귀 만행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뻔한 사건이죠. 군대 생활을 GOP나 GP 등에서 근무한 사람은 알겠지만 한국과 북한은 휴전선 기준으로 2km의 비무장지대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판문점은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공동경비구역을 말한답니다. 공동경비구역 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는 여러 개의 유엔군, 북한군 초소가 존재하는데요. 갑자기 북한이 5초소와 8초소를 건설하면서 유엔군 3초소가 포위된 듯이 고립된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언제 납치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측 유엔군은 3초소를 보호하기 위해 5초소를 설치하게 되었고 5초소는 항상 3초소의 안전을 체크하고 있어야 했죠. 이때 그 사이에 있는 미루나무 새거류가 문제가 된 겁니다. 해마다 쑥쑥 자라더니 12m 정도까지 자라게 된 거죠. 매년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며 시야 확보에 노력했건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커져버린 것이 발단이었죠. 할 수 없이 유엔군은 8월 6일 미루나무 절단을 시도하는데 북한군이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자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유엔군은 어쩔 수 없이 8월 18일 미루나무 가지만 치기로 다시 결정을 했죠. 이미 북측도 근처 나무의 가지치기를 이미 해왔고 이에 남측에서도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결정한 것이죠. 8월 18일 오전 10시 반 노무자와 육군 장교 3명, 경비병 7명이 동원되어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는데요. 이때 북한 육군 군관 2명과 병사 8명이 달려오면서 항의를 했답니다.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고 설명하자 북한군도 수긍하며 멀리서 지켜보았는데요. 겨우 47분쯤 돼서 북한군 박철 중위와 한 10여 명 데리고 와서 시비를 다시 걸었는데요. 자기들이 심은 나무이니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박철은 다혈질이고 성질이 더러워서 미친 개라는 소리를 듣는 자였다고 하네요. 그 후 북한군 한 20명 정도 더 온 상황이지만 보니파스 대위는 박철의 욕짓거리에 대응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박철이 전부 죽여 하고 명령을 했고요. 북한 병사들은 박철처럼 미친 개가 되어 몽둥이를 휘두르며 폭행하기 시작했대요. 이것이 바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시작된 것이죠. 북한군은 주먹과 곤봉을 이용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폭행을 가했고요. 심지어 가지치기에 사용하던 도끼로 미군 보니파스 대위의 머리를 찍어서 살해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공격에 보니파스 대위는 도끼를 맞고 쓰러졌고요. 파레트 중위는 어디론가 추격당했고 김문환 대위와 한국군들도 여러 명이 북한군에게 포위되어 격투를 벌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총을 꺼내들 수는 없었죠. 사소한 충돌이 큰 전쟁으로 번질까봐 어떤 경우라도 먼저 총을 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한국군 병사들은 일단 도망치다가 부상자들을 구출하려고 다시 뛰어들었는데요. 일단 더 많은 북한군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오지 못하도록 트럭으로 막았고요. 그리고는 쓰러진 보니파스 대위를 구해서 집차에 태웠답니다.
그러나 그는 처참한 모습으로 후송되던 중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네요. 이 모든 것이 겨우 한 4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시간이 흘러서 점차 상황이 잠잠해지자 북한도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는지 주랭랑을 치며 도망을 갔는데요. 이렇게 한 10분 동안의 공격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죠. 몇 분 후에 남쪽의 신속 대응팀도 출동했는데요. 그러나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고 북한군도 다 돌아간 뒤였죠. 바레트 중위도 발견했으나 너무 참혹하게 다쳐서 그 역시 후송 중에 사망했다고 전해지네요. 더 안타까운 것은 보니파스 대위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이틀 전이었고요. 바레트 중위는 부임한 지 겨우 한 달째 신참인데 말입니다. 북한군의 공격으로 보니파스 대위, 바레트 중위 이렇게 미군 장교 2명이 사망하자 당연히 미국과 한국은 분노했고 유엔군 사령관과 박정희 대통령은 탭콘 3 단계를 발동시키게 되었답니다. 북한군도 이에 맞서 북풍 1호, 이건 준전시 체제지요. 북풍 1호를 발동하여 전군이 완전 무장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당시만 해도 탭콘 3가 발령된 것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아웅산 테러 사건 단 2번밖에 없던 위기였다고 하죠. 이때도 군사 분계선을 부근으로 한정하여 탭콘 2가 선포되기도 하였답니다. 당시 미국 상황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 패배로 끝나서 미국의 자존심이 바닥을 기던 상황이라 더욱 강경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였던 시기였죠. 실제로 미국은 육해공으로 전쟁 준비를 마친 후에 항공모함까지 출격시켰다고 하니 나름 진지하게 전쟁을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미국도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부담이 있었고요. 만약 소련이 참전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 발단의 원인인 미루나무를 제거하면서 북한군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죠. 미국은 미루나무를 벌목하는 동안 북한군이 총알 한 발이라도 도발한다면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할 생각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북한이 가만히 지켜보자 결국 미루나무를 자르는 선에서 작전은 종결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산국가 동맹국인 중국과 소련도 북한의 미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북한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제 내일이면 이러한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난 지 46년째가 되네요. 아직도 북한은 남북한의 원팀보다는 핵 개발을 하고 전쟁만을 준비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네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안보는 양보가 없죠. 힘이 곧 평화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